함께 있어도 외로운 날이 있죠. 그럴 때 보기에 좋은 영화 한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월 하순, 낙엽도 죽어버린 계절입니다. 이 시절에 북유럽 핀란드에서 날아온 사랑은 낙엽을 타고가 바로 그 영화인데요. 절박하지 않지만 애달프고 심각하게 애달프지 않지만 무심하게 애처롭습니다. 새드 엔딩을 안고 가는 해피 엔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밖에도 여러 모순호법이 가능한 영화입니다. 일반적으로 로맨스 코미디로 알려진 이 영화가 공동 제작에 참여한 독일에서는 비극적 코미디로 소개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번역된 제목도 흥미로운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덧붙였지만 핀란드어 원제로는 죽은 잎들입니다. 한자로 말을 꽂자 잎사귀엽자에서 고엽인데 핀란드어를 제가 모르니까 정확하게 발음하기는 어렵지만 읽어보면 구올렛 레뎃 정도 될 겁니다. 자크 프레베르의 시에다가 조셉 코즈마가 곡을 붙여서 이브 몽땅이 부른 샹송 고엽에서 따온 제목입니다. 이 곡 자체가 영어로는 autumn leaves, 가을 잎들 혹은 가을 낙엽으로 번역된 것처럼 영화도 영어로는 떨어진 잎들, fallen leaves입니다. fallen 과거분사죠. 반면 독일에서는 떨어진 잎들이라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떨어지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fallen blätter. 영어로 하면 falling leaves 정도 되겠죠. 같은 영화를 두고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고 사랑을 보고 죽음을 봅니다. 영화에서도 절망과 사랑이 뒤섞여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라디오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이것은 현재를 가리키죠. 통화만 가능한 휴대폰과 초기 인터넷 카페는 90년대나 2000년대 모습이고요. 오래된 라디오와 쪽지로 건네주는 전화번호라든지 가라오케 바 이런 것들은 대부분 또 80년대를 떠올리게 합니다. 시대가 흘러도 변하지 않는 외딴 말 같은 도시에서 두 주인공 안사와 홀라파 외로운 영혼들입니다. 이들의 일상과 사랑이 전개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제작된 것이 역시 2023년입니다. 작년에 제작돼서 우리나라에도 바로 들어와서 상영이 된 거죠. 안사와 홀라파가 첫 데이트 장소로 빵집과 영화관을 선택하는데 이것도 80년대스럽죠. 그런데 그들이 보는 영화는 짐 자무시의 1919년작 데드 돈다이 좀비 영화입니다. 1919년작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란 얘기죠. 그런데 영화관을 나서는 관객들은 로베르 브레송, 장 우리 고다르, 60년대에 활동했던 이런 감독들의 영화입니다. 이런 영화들을 논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인공들이 자주 가는 펍이나 카페에는 오스 야스지로 찰리 채플린 등 20세기 영화 포스터들이 또 걸려 있어요. 자, 이 화면에서 뒤에 영화 포스터들이 보이죠. 흑백 영화 포스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80년대뿐만 아니라 더 거슬러 올라가는 그 다양한 시대가 함께 섞여 있는 그런 재미있는 그런 이제 장면입니다. 이 아키의 카오리스마키 감독이 촬영한 영화인데 이 영화는 되게 물론 이 영화뿐만이 아니고요. 카오리스마키 영화가 대부분 사회적이고 사실적인 독일말로 소셜, 레알, 영어로 소셜, 리얼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멜로드라마가 대부분인데 3부작으로 사실 이 영화들이 완성된 것으로 여겨졌었는데 이것을 대표적인 이 3부작을 주로 이제 프롤레타리아 시리즈라고 이제 불러요. 그런데 은퇴했다고 알려졌던 감독이 다시 또 나와서 활동을 하면서 찍은 영화가 바로 이 사랑은 낙엽을 타고 있는데 이 작품으로 인해서 그의 프롤레타리아 3부작 시리즈가 이제 4부작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화는 카우리스마키 감독이 추구하는 이른바 데드팬 코미디 가 절정에 이른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데드팬 코미디는 무표정하고 절제된 표정 그리고 그런 동작으로 전개되는 코미디를 얘기합니다. 보시면 이것이 무슨 소린지
바로 와닿을 겁니다. 근데 이 두 안사와 홀라파가 첫 데이트 영화로 선택한 것이 데드돈다이라고 했는데 이 사실도 뭐 상당히 흥미롭지 않아요?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나서 홀라파가 재밌냐 물어보니까 안사가 평생 이렇게 웃어본 적이 없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실제 영화를 볼 때는 안사는 무표정했었어요. 이것이 실제로 안사가 웃었는지와 관계없이 관객들로 하여금 속웃음을 자아내는 그런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데드팬 코미디는 사회적 사실적 멜로드라마에 웃음을 입히기에 적절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대의 불안이 러닝타임을 줄곧 지배하죠. 최근에 돌아와서 켠 라디오에서는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의 어린이 병원을 파괴했다는 등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요. 거리에는 실직과 고독, 알코올 중독이 만연하고 개는 버려진 채 거리를 떠돕니다. 1980년대, 90년대의 절정에 이른 이러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복지국가의 선두를 달리는 핀란드에서도 헬싱키도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안사와 홀라파는 비정규직을 전전하죠. 그럼에도 이들의 슬픈 연대는 이어집니다. 안사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배고른 사람에게 나눠주다가 발각돼서 해고당할 때 리사 같은 친구들은 적극적으로 안사를 옹호하죠. 폴라파가 음주 근무로 해고돼서 갈 곳을 잃었을 때 보타리 같은 친구는 그를 이해하고 도우려고 합니다. 물론 이들의 실직과 해고가 일터의 폐업이나 음주로 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회사의 안전조치 미비와 통고기한 없는 해고라는 비정규직 차별도 곳곳에 배치되어 있죠. 가오리스마키의 이러한 특징에 대해서 시네필과 국제영화제의 관심도 폭주하고 있습니다. 카오리스마키가 은퇴를 번복하고 내놓은 영화인데요. 바로 이 사랑은 낙엽을 타고라는 영화는 2023년 40회 뮌헨 국제영화제 관객상, 26회 칸 국제영화제 심사위원상, 95회 미국 비평가 협회상을 수상했고요. 칸 국제영화제에서는 황금 종려상 경쟁 후보작으로 오르기도 했죠. 그뿐 아니라 로튼 토마토 신선도 지수도 99%를 기록했고 국제 영화 비평가 연맹과 타임지가 각각 올해 최고의 영화 1위로 선정했고요. 까이에 디 시네마 그리고 헐리우드 리포터 사운드 앤 사운드 사이트 앤 사운드 이것은 영국 영화협회 BFI가 발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콰이어 등 유수 매체에 올해 최고의 영화 목록에도 각각 이름을 올렸습니다. 영화의 배경인 핀란드는 러시아와 1340km에 달하는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끊임없이 위협을 받아왔죠. 이 영화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이 심심찮게 어,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핀란드의 이러한 역사와 현실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전쟁의 참상이 화면을 채우기보다는 라디오를 통한 청각적 위협으로만 처리되는데 이것은 참혹한 전쟁도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른 사회 양극화와 더불어 변하지 않는 삶의 여건 중에 하나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어쩌면 사회 양극화라는 사회 경제적 현실이 전쟁에 못지않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사랑은 낙엽을 타고는 시대를 초월한 느낌을 줍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신선한 삶을 영원한 상태로 표현한다는 그러한 의미에서입니다. 어른도 아이 상태를 벗어나지 않는 듯하고요. 중년에 이른 주요 등장인물들의 대화는 마치 10대 아이들의 잡담 같아요. 호타리가 주말에 노래펍에 가서 신나게 놀자고 콜라파를 꼬드기는 장면이나 노래 실력을 의술대는 말들, 그리고 터프한 남자는 원래 노래 안 해라는 홀라파의 어설픈 마초적인 대사, 남자들은 돼지보다 못하다는 안사와 리사의 대화 등등입니다. 등장인물이 성장하지 않고 시대가 변하지 않듯이 삶은 순환논법을 닮아 있습니다. 홀라파가 과음해서 우울하고 우울해서 다시 과음을 한다고 하니까 호타리가 순환논법이군 라고 덧붙이죠. 안사의 말에 따르면 그녀의 아빠와 오빠는 알코올 중독으로 죽고 엄마는 그것 때문에 슬퍼서 죽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고 안사와 재회하러 가는 길에 홀라파는 자켓이 없어서 어떤 남자에게 자켓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자기는 다시는 입을 일이 없을 거라며 그냥 가지라고 합니다.
창문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힘없이 말하는 장면은 마치 직장을 잃고 시리에 빠져서 극단적 선택을 앞둔 사람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게 하죠.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해도 비관할 이유는 없다. 카오리스마키 감독이 한 말인데요. 이 말을 빌려서 너무도 냉혹한 세상에서 거의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결국 사랑하는 일뿐이라는 사실을 유머처럼 던지는 영화다라고 보는 평론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화에서 웃는 사람은 안사뿐이에요. 이것을 데드팬 코미디이기 때문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안사가 웃는 경우는 홀라파가 사고를 당한 후에 자주 나타납니다. 사고 이전에는 홀라파와 처음 전화 통화를 하고 나서 웃었을 뿐이죠. 그 외 다른 사람과 만날 때는 거의 웃지 않습니다. 유기견이었던 채플린과 함께 있을 때만 맑게 웃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개가 채플린인데 이 이름은 안사가 지어준 겁니다. 반면에 홀라파의 병실에서 그가 깨어나기를 바라면서 남발 맞추기 할 때 안사는 웃고 홀라파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가장 밝게 웃습니다. 그리고 그 후 웃음은 점점 잦아지죠. 흑백으로 지속되던 장면이 컬러로 바뀌는 그러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로맨스 때문일까요? 그런데 왜 홀라파는 웃지 않을까요? 그는 아직 웃음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알코올 중독을 안사가 나무라니까 안사를 떠나서 다시 홀로 외로운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다가 드디어 술을 끊고 안사를 다시 만나러 가는데 그 길에 사고를 당해서 혼수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다행히 안사의 도움으로 깨어났는데 그때 아마 홀라파는 웃기보다는 울어야 했을 것입니다. 기쁨의 울음이겠죠. 로맨스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암울합니다. 엔딩 크레딧이 끝나도 쉽게 일어나지 못하고 쿠키 영상이 기다려지는 영화입니다. 죽은 잎들 위에서 피어나는 사랑이든 떨어지는 잎들 속에서 속삭이는 사랑이든 아니면 떨어진 잎들을 헤치고 나아가는 사랑이든 로맨스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슬픈 희극입니다. 두 사람이 도시의 넓은 잔디밭을 함께 걷는 마지막 장면에 깔리는 음악도 죽음의 노래로 알려진 샹송 고엽입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그들과 함께 걷는 게 채플린이 주장하는 듯합니다. 걔 이름이 채플린이었죠. 그러나 가까이에서 보든 멀리서 보든 비극인 인생도 있습니다. 그들은 안사와 홀라파처럼 온전한 사랑과 슬픈 연대라는 강한 힘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희극이라면 희극이죠. 그들의 뒷모습을 카타르시스로 쉽게 놓지 못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한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에 젖어듭니다. 지금까지 아키 카우리스마키 감독의 2023년도 영화 사랑은 낙엽을 타고에 대해서 영화 평론을 말씀드렸습니다. 경기 문창 이 3월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문장화되어서 영화 평론으로 실립니다. 제목은 데드팬 코미디로 풀어낸 몬존한 사랑이라고 달았는데요. 이 몬존하다는 뜻은 얼굴이나 모습이 위풍이 없이 초라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성질이 차분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성질이 차분하다라는 그 뜻으로 제가 쓴 겁니다. 그리고 또 제 블로그 정병기의 시, 영화, 정치학에도 올려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블로그에서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